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과학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정돈을 하실 때 저희 교재의 특성하고 수업 진행할 때 학습하시는 방법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물화생지 과목을 쪼개서 각각의 파트별로 공부하지 않고요. 전체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내용은 다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로 학습을 하실 때하고는 순서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내용을 갖다 구성한 이유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주가 생겨나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자들이 형성이 되고 그 입자들끼리 모여서 물질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뭉쳐지면서 이런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천체들을 형성을 하고 그 중에 태양계를 형성을 하고 그 중에 행성을 형성을 하고 그 행성 중에 지구에 대해서 지구가 어떻게 태초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됐는가. 그래서 그 각각의 지구에 있는 권역들을 나눠서 각각의 진화는 어떻게 됐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지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쭉 얘기를 갖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든지 구성되는 과정은 어떤 것들로 진행이 되는가. 이 물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개체, 물체는 어떠한 법칙을 따라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강체와 같은 것들, 단단한 덩어리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단단한 덩어리들이 갖게 되는 법칙 중에 힘과 에너지에 대한 법칙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을 선택하신 이유는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작은 시간 동안에 높은 효율을 바라고 선택을 하셨을 텐데 물론 조정 점수도 좋고 학습하시는 시간도 작고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부가적으로 쭉 학습을 하시고 나면은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조금 논리적으로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경우도 이유 없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이 시간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원리는 다른 곳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은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갖다가 뭐 생명과학 파트나 지구과학 파트에 적용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 기본적인 어떤 흐름, 원리에 대해서 감각만 가져주시면 아마 학습하시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요. 그렇게 물체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생명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나서 현대에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가, 환경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고요. 요것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정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나서 기억을 하실 때도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갖다 기억을 해주시면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꺼내기가 조금 더 쉬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학습을 처음으로 하실 때는 1회독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어려울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하시는 단어도 상당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설사 이공계를 졸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던 때와는 교과 과정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가 생겨났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낯선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단어만 그래요. 저희 공무원 과학은 깊이는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깊이가 없어요. 되게 얇아요. 되게 얇은데 좀 넓어요, 껍데기가.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무슨 깊숙하게 원리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낯익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겠지만 책이 끝나게 될 때는 낯설지 않게 될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들을 갖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나중에 학습하시는 내용의 어떤 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 가끔씩 빠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난 이 파트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은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건너뛰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의 경우에는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나중에 학습할 또 다른 내용의 어떤 근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처음에 나오는
단어의 낯설음 때문에 내용이 어렵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어렵지 않지만 생소합니다. 정말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페이지 수업을 듣고 우울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정말로 첫 페이지는 별표 하나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하나짜리는 다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시험으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는, 중요도로 따지자면은 사실은 별게 아닌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니 이런 별표 하나짜리 때문에 이 선택 과목을 바꾸시는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별표가 2개짜리 정도는 학습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3개짜리는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출제 빈도와 내용의 어떤 중요도를 종합해서 별표를 갖다가 지금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핫한 파트들은 더 중요하다고 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이야기의 흐름을 갖다가 혼자서 적어낼 수가 있으면 공무원 과학은 끝나는 건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어려운 파트들이 있으니까 스스로를 잘 격려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할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겠지만 이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는 혹은 뭐 어디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든 간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가 열심인가, 어느 정도까지가 노력인가에 대한 라인도 스스로가 좀 정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막 정말 열심히 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만큼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순간에 한 번 더 죽을 만큼 더 조금 더 하면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가 될 거고요. 그 남들보다 조금 더부터가 실제 노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이 좀 쌓여야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가 생겨날 테니까 학습을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외워야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저희 수업이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5시까지는 꼭 올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체크를 하셨다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좀 하시고 같이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날리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언더스탠딩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아는 내용이야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까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셨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항상 공부가 마무리가 됐는가라는 걸 알고 싶으시면 앞에 문장에다가 왜자를 붙여보시면 돼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해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외워서 안단 말입니다. F는 ma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자를 앞에 붙여서 왜 물체는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하니? 를 대답하실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심심하실 때 대학 시험 보는 친구들 과외해 주셔도 돼요. 왜자를 다 붙일 수가 있으면. 근데 쭉 같이 학습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0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가. 그럼 40가지 정도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꽤나 재밌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면 좋겠고요. 첫 시간에 이렇게 설레발을 열심히 치는 이유는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별게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서 이랬구나라는 걸 좀 정돈하시면 좋겠고요. 1회독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만 2회독부터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3회독은 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공부하실 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첫 번째 공부하실 때 긴 시간을 투자해서 제대로만 학습하시면 두 번째 공부하실 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2회독제에도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첫 번째 공부하실 때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간혹 가다가 저는 재미난 얘기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재미없으면 바로 손들고 재미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제 생각에는 재미난 얘기인데 그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지만 재밌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예, 저희 되게 아까운 시간이니까 예, 들으시다가 재미가 없으면 바로바로 표현해 주세요. 이게 교과 과정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면 바로 거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거 갖고 상처받는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힘드실 테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실 테니까 과학 공부를 하실 때만큼은 즐기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지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돈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재는 내용이 왼쪽에 들어가 있고 문항이 오른쪽에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출됐던 문항들 혹은 더 연습해야 되는 문항들 예제가 들어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문제가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500문제쯤 됩니다. 그러니 적은 건 아닐 거예요. 또 과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갖고서 성적이 올라가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예제 정도 혹은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 정도는 원리를 알고 이해하고 답을 정말로 찍는 게 아니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작은 챕터로 나눴기 때문에 내용을 정돈하시고 그 내용을 바로바로 응용하셔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복습을 하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목요일 날 5시까지 오시면 질문 받을 거고요. 금요일 날은 그 시간까지 오기가 좀 힘들어서 질문은 목요일 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정돈되셨죠? 예. 자, 그럼 18페이지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씩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가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들, 예. 제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죠? 믿기 힘들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없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새로운 교과가 개편되면서 더 포함됐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가 조금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 시작은 빅뱅부터다라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빅뱅이라는 말은 가모라는 아저씨의 이론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건데 실제로 놀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얘기예요.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야 우주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빵 터지면서 생겼어 그랬더니 야 그럼 진짜 큰 폭발이었겠네. 빅뱅이야? 그러면 뭐 그래서 그냥 빅뱅이 됐습니다. 정말로 크게 빵 터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터져버린 겁니다. 터져버리면서 처음에는 그저 에너지였지만 이것이 4가지의 기본 상호작용도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예, 이때 우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4개의 상호작용이 생겨납니다. 예, 이 4개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4개의 기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빅뱅 때 형성되는 4개의 힘입니다. 예,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의 힘인데요. 이 힘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은 4가지 힘은 뭐가 있나요? 강한 핵력이 있고요. 약한 핵력, 전자기력, 만류인력, 그래서 중력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좀 약간 울컥하죠,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예.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200번대가 넘어가고 나면 우리가 다시 정돈을 할 거예요. 기본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은 이름만 나중에 나왔을 때 익숙할 수 있도록 이름만 보십니다. 그래서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이 있는데요. 누가 제일 힘이 센 건가요? 그냥 느낌입니다.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냥. 예, 그래도 느낌상 누가 제일 센 힘이게요?
강한 행력. 왜요? 강하니까. 그죠? 강한 행력이 제일 큽니다. 강한 행력이 제일 강한데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강한 행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다,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개의 힘에서의 기준값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전자기력이에요. 제일 강한 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힘이.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보다도 누가 더 강합니까? 강한 행력이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주는 전자기력이 지배하는 거예요? 강한 행력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주는 넓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서 작용할 수 있는 힘 중에 제일 강한 힘은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이 이만큼의 세기라면 만류력, 이 중력은 저 밑에 크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력은 매우 약한 힘이기 때문에 정말 거의 우리가 느끼기도 힘든 힘이 되는 거고요.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힘은 전자기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거리에서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을 하시다가 어떤 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 것인가. 특히나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래요. 화학 파트에서.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실 때는 전자기력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기를 지니고 있는 입자와 전기가 없는 입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전기를 지니고 있는 애가 훨씬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전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자기력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강한 행력, 전자기력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행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전자기력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강한 행력, 전자기력보다 약하면 약한 행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때 강한 행력은 핵자를 구성하는 힘이에요. 약한 행력은 베타 붕괴 때 사용됩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이게 뭔 얘기야 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냥 그래요. 예. 전자기력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와 같은 전하를 통해서 발동되는 힘이 되는 거고요.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 사이에서 발동되는 힘입니다. 자, 요만큼 얘기를 하고 정돈만 해주시면은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나중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학습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판단의 근거는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전자기력이요. 예, 요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요. 그래서 빵 하고 터졌을 때 이것들이 에너지가 쪼개져요. 입자와 반입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에너지였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듣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입자와 반입자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럼 입자와 반입자가 다시 모이면 뭐가 됩니까? 에너지가 돼요. 이렇게 입자와 반입자 다시 뭉쳐서 에너지, 이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로 나뉘었다가 부딪히면서 다시 에너지가 됐다가 이걸 반복하는데, 문제는 입자에 비해서 반입자가 좀 더 불안정해요. 안정한 것은 잘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잘 안 변하지만 불안정한 것은 쉽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에 비해서 반입자가 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붕괴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쪼개질 때는 입자와 반입자로 쪼개졌는데 이것이 반입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만 남게 되는 겁니까? 입자만. 그래서 빅뱅 초기에 우주의 기본 입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10억 개 중에 하나꼴로 입자가 남게 됩니다. 쪼개졌던 친구 중에. 그래서 기본 입자가 생겨나는데요. 이때 빅뱅 초기에 생겨났던 이런 기본 입자 중에 질량이 큰 친구와 질량이 작은 친구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입자를 우리가 쿼크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경입자를 렙톤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쿼크는 느낌상으로는 무거운 친구고 렙톤은 가벼운 친구예요. 숨 한번 쉴까요? 다 처음 듣는 단어들이죠, 그죠? 예. 제가 대학교 들어가려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제 가르쳤었는데,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예전에 저한테 그 수능 때 배웠던 친구가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찾아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페이지하고 그만둔 친구예요. 예전의 과학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단어가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입에만 좀 익숙해지면 사실은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 그냥
처음에 우주가 빵 하고 터지고 생겨났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빅뱅이요. 이때 4개의 기본 힘이 있는데 그 중에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누구라고요? 전자기력이요. 이때 빵 하고 터지면서 에너지가 입자와 반입자로 막 나뉘었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입자, 기본 입자가 남게 됐는데 그 기본 입자 중에 무거운 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쿼크요. 왜 쿼크인데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름이 쿼크예요. 왜? 제 이름은 석훈이. 왜냐고 물으시면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정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쿼크, 가벼운 친구는요? 렙톤. 이때 쿼크는 6종류가 있고요. 렙톤도 6종류가 있는데 6종류 다 공부하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딱 2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쿼크에서. 쿼크 중에는 위인가요? 위신가요? 예, 어쨌든 원래 이름은 업 쿼크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의 성질을 지니는 것들의 입자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위 쿼크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래 쿼크가 있어요. 실제로는 업 쿼크, 다운 쿼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탑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바텀이 있는 거고 참이 있으면 스트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6종류인데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위 쿼크가 있고 아래 쿼크가 있습니다. 위 쿼크와 아래 쿼크가 있어요. 아래입니다. 렙톤은 가벼운 친구예요. 가벼운 친구 중에는 우리는 전자만 봐요. 그냥. 다른 것들도 막 있는데 다른 거 그냥 안 보려고요. 그냥 전자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이 지니고 있는 전기의 양이 있어요.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뭐라고요? 전자기력. 그러니 항상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맞춰준다고요? 전자기력에. 그래서 위 쿼크는 플러스 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다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전자는 하나 분량의 전하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실제 전하량이 아니고 비율값입니다. 비율값인 거고요. 실제로는 전자 하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 위 쿼크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3분의 2배의 전하량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쓰면 쓸 때마다 이제 힘드니까 그냥 비율값으로. 예, 이거 안 해요, 우리. 이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전기 파트 들어가서는 할 거니까. 자, 숨 한번 쉬시고요, 다시. 아직은 괜찮죠? 특히 아까 문과분들이요. 안 되면은 목요일에 제가 기다립니다. 예. 한 번씩 더 얘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단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본 입자가 형성됐을 때 그 기본 입자 중에는 위 쿼크가 있고 아래 쿼크가 있더라. 위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를 지니고 있고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지니고 있는데 전기라는 것은 같은 부호를 지니고 있으면 밀어내고 반대 부호를 가지고 있으면 잡아당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됐던 기본 입자가 지들끼리 또 뭉쳐지게 됩니다. 그럼 위 쿼크는 누구하고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위 쿼크는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래 쿼크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 쿼크를 중심으로 위 쿼크들이 뭉쳐지거나 혹은 위 쿼크를 중심으로 아래 쿼크들이 뭉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잡아당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 쿼크는 이제 up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U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아래 쿼크는 down, D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뭉쳐지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3개씩 뭉쳐집니다. 쿼크들이. 그냥 3개씩이에요. 그냥 우리의 껍데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3개씩 뭉쳐지는데 up 하나에 다운이 2개가 뭉쳐지는 경우가 있고 up 2개에 다운이 하나가 뭉쳐지는 경우가 있더래요. 그렇더래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얘기는 137억 년쯤 전 얘기예요. 왜 137억 년이라고 생각했는가도 우리 또 뒤에 나와요. 되게 재밌겠죠, 그죠? 되게 아직은 재미없지만 이제 점점 재밌어질 거고요. 업 쿼크가 얼마큼의 전기를 지니고 있다고요? 플러스 3분의 2만큼이요. 다운은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이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요 경우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덩어리가. 그럼 이렇게 뭉쳐졌어요. 요렇게 뭉쳐지고 나니까 전체 덩어리가 지니고 있는 전개량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빨리 더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0이요. 그럼 지니고 있는 전개량이 없는 덩어리가 생겨나거나 혹은 이렇게 뭉쳐졌습니다. 이렇게 뭉쳐지고 나니까 전체 전원량의 총합이 얼마가 남는 거예요? 플러스 1만큼이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지니고 있지 않은 덩어리를 우리는 중성자라고 불러주고요. 이렇게 들어봤던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죠. 그죠?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중성자가 있고 플러스 1의 전기를 지니고 있는 이 덩어리는 양성자라고 불러주자. 그래서 우주가 생겨났을 때 처음에 기본 입자가 형성되고 거기서부터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빵 터지고 나서 빛의 속도로 빵 이렇게 우주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굉장히 좁은 데서 만들어졌으니까 서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서 굉장히 짧은 거리에까지 가게 되면 무슨 힘이 발동할 수 있다고요? 전자기력보다 더 강한 힘, 뭐가? 강한 핵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확 부딪히다 보면은 강한 핵력 때문에 이것들이 뭉쳐서 붙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붙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붙는 친구도 있고 안 붙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쨌건 간에 덩어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전기는 플러스 전기값 혹은 전기가 없는 값 요런 덩어리들로 남게 되겠죠.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덩어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지니고 있는 덩어리 집단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와서 달라붙고 혹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가 와서 달라붙고 혹은 중성자 하나에 양성자 두 개가 달라붙고 이런 식으로 막 부딪히면서 서로 부딪혀서 플러스 덩어리 집단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원자를 구성할 때의 핵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원자의 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지면서 원자의 핵을 형성하게 돼요. 이때 플러스 하나만큼의 전기를 지니고 있는 원자핵을 수소의 원자핵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수소라고. 또 막 부딪히다 보면은 양성자 두 개가 모일 수도 있겠죠. 이런 친구는 플러스 두 개 분량만큼의 전기를 지니고 있는 요 원자핵 덩어리는 헬륨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 부딪히면서 수소 혹은 헬륨의 원자핵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부딪히면 이제 누구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플러스 3개짜리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미 우주가 너무 넓어지고 있었어요. 우주가 처음에 빵 하고 터지면서 막 부딪혀서 후 막 이랬었는데 이게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니까 확 넓어지면서 우주가 너무너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우주가 넓어지면 이것들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게 되니까 더 이상의 변화가 안 생겨나는 겁니다. 변화가 생기려면 부딪혀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더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는 리튬인데 아주 미량의 리튬이 조금 만들어질까 말까 이러면서 확장된 거예요. 그럼 우주의 대부분은 뭐란 얘기입니까? 수소. 대부분은 수소예요. 그리고 적은 양의 헬륨. 부딪히지 않으면 수소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딪혀서 두 개가 되게 됐을 때는 헬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커지면서 수소와 헬륨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이상 더 무거운 원자핵은 안 만들어져요. 아직은 재미있나요? 벌써 아까부터 재미가 없었나요? 예. 너무 솔직한 거는 저한테 상처가 되니까 조금 숨 한번 쉬어보시고요. 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점점점 퍼져요. 더 이상은 변화도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넓어지게 되니까 전체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주가 넓어지니까. 빵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나 혼자서 먹으면 배가 터지겠지만 100개를 둘이서 나눠 먹으면 50개씩 먹게 되고
셋이서는 좀 힘들고, 넷이서 먹게 되면은 25개씩 먹게 되나요? 10명이서 먹으면 10개씩. 점점 명수가 많아질수록 내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우주도 처음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한데 그게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온도가 막 내려가요. 그러고 나니까 온도가 높을 때만 하더라도 전자기력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보다 그 온도 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힘이 더 셌었어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에 와서 달라붙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원자핵들하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렙톤, 전자 사이에는 실제로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전기적인 전자기력이 작용하는데 온도가 높을 때는 전자가 에너지가 많으니까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여기에 구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주가 펼쳐지고 나니까 온도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 다닐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구속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더 이상 전기적인 힘으로 잡아당기지 않을 때까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정돈할 거예요. 다시 해야죠. 그러면 수소는 전자를 몇 개를 잡아당길까요? 하나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1짜리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 이제 전기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럼 주변에 잡아당길 전자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멈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헬륨은 몇 개를 잡아당기면 되는 거예요? 2개를 잡아당겨서 뭉치고 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잡아당길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어떤 덩어리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전기를 지니지 않은 덩어리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자기의 전하량만큼 전자를 데리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덩어리를 만들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꽤나 힘들었었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단어 좀 얘기할까요? 단어? 예. 처음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예. 처음 빅뱅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이때 우주에 있는 기본 힘들이 생겨난다 그랬는데, 요 4개의 힘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본 상호작용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막 열심히 밀어버려도 힘은 없어요. 하나의 힘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개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칠판을 밀어야 힘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지, 혼자서 아무리 해봐야 힘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혼자서 가지고 있는 힘은 없어요. 힘은 반드시 둘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상호작용이 된 거예요. 재미난 얘기도 좀 이따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요. 예. 조금만 더 참으면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예.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기본 4개의 상호작용 중에 어떤 힘이 우주를 지배한다고요? 전자기력. 이 우주를 지배해요. 전자기력. 같은 부호끼리는 밀어내고 서로 다른 부호끼리는 잡아당깁니다. 밀어내는 힘은 한문으로 뭐라고 불러주죠? 청력. 잡아당기면 인력. 그거예요. 그냥. 자, 이때 입자와 반입자 중에 반입자가 붕괴돼 버리면서 기본 입자가 남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남는 기본 입자는 뭐가 있다고요? 안 보여요. 남는 기본 입자 뭐가 있다고요? 무거운 친구, 쿼크와 가벼운 친구, 렙톤이 있고요. 이 쿼크 중에는 우리는 2개만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2개만. 아이씨, 몸이 커져야 되는데 2개 뭐 공부한다고요? 위 쿼크와 아래 쿼크요. 위 쿼크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얼마라고요? 플러스 3분의 2. 이 부호가 있어야 돼요. 전자기력을 생각하려면 플러스 3분의 2, 아래 쿼크는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것들이 존재하다가 전자기력으로 지들끼리 뭉쳐지면서 뭘 만들어낸다 그랬습니까? 덩어리들. 업 쿼크 2개에 다운이 하나가 붙으면 플러스 1만큼이 남으니까 양성자. 업 하나에 다운이 2개가 붙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충돌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충돌을 하면서 원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원자핵을 형성하는데, 이것들끼리 부딪혀서 플러스 하나, 양성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수소의 원자핵이라고 불러주고요. 플러스 하나만 있으면 돼요.
플러스 2개 분량의 양성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헬륨의 원자 핵이다라고 불러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져서 더 커다란 원자 핵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핵과 핵이 뭉쳐지면서 더 무거운 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통해서 점점 무거운 원자 핵을 형성한 거예요. 어디까지 만들어준다고요? 어디까지요? 헬륨까지. 헬륨의 원자 핵까지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38만 년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정말 넓어지고 나서 우주의 온도가 훅 떨어지고 나니 이때 우주가 3000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3000도밖에 안 돼요. 태양도 6000도인데 3000도밖에 안 돼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군요. 3000도는 사실은 되게 뜨거운데 우주가 생겨나고 나서 38만 년 동안 넓어졌는데 그래도 온도가 3000도라고요. 처음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겠구나라는 감은 좀 있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3000도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전자기력을 도망가지 못해서 전자가 원자에게 와서 달라붙어서 중성 입자를 만들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성 입자 이름이 뭐라고요? 원자예요. 예, 이런 순서인 겁니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재미난 얘기 좀 해드릴까요? 재미난 얘기 들어보세요. 듣다가 중간에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습니까? 네, 손 들고 눈을 쳐다보고 재미없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재미없어. 요거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야, 우주예요. 이제 더 이상 전자기력이 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원자들이에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강한 핵력 발동해요, 안 해요? 아니, 듣다 보면 재밌을지도 몰라요. 자꾸 들어봐요. 강한 핵력은 언제 발동한다 그랬습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근데 이것들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강한 핵력 없어요. 약한 핵력은 베타 붕괴, 나중에 붕괴할 때 얘기할 건데 이것도 없어요. 발동 안 하고 있어요. 전자기력, 전기가 없어요. 이제 원자니까. 발동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남는 정말 찌끄러기 힘은 뭐예요? 중력이죠. 다른 힘이 있을 때 중력은 정말 우스운 힘인데 아무 힘도 없을 때의 중력은 굉장히 큰 힘인 거예요. 그런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길에서 10원짜리를 주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10원이네? 이렇게 보겠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원이에요. 감이 잘 안 오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걸어가시다가 1,000원짜리를 봤어요. 죽을까요? 죽겠다. 어쨌든 이건희 씨한테 1,000원짜리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무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한테 길 가다가 1,000원짜리를 보게 됐을 때는 이 희열이라는 것은 남다를 겁니다. 정말로. 변화량과 변화율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는 것보다 실제 크기로 따지게 되는 것의 의미. 그래서 변화율과 변화량. 나중에 우리 허블의 법칙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무 힘도 발동하지 않으니까 중력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헬륨 이런 원자핵들이 있는데 대부분 97% 이상이 수소예요. 이 수소가 지나가고 여기서 수소가 지나가요. 무슨 힘이 발동합니까? 중력이. 그래서 둘이 이렇게 뭉치네요. 뭉치고 나니까 질량이 좀 더 커졌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수소를 또 잡아당기면서 수소들끼리 막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소가 막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재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 막 수소가 모여요. 그럼 모든 덩어리의 질량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량의 중심이. 지구 전체의 질량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구의 질량 중심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왜 마라도나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가? 왜요? 다리가 짧아서 질량의 중심이 아래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키 큰 사람들은 툭 치면 넘어지는 거죠. 질량의 중심이 위쪽에 있으니까. 그 질량의 중심이 다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질량의 중심. 그럼 수소들이 막 모여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소가 모였을 때 그 수소들은 어디로 뭉쳐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체 수소들의 질량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저를 보면서 우주를 상상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살짝 좀
느낌을 가져보세요. 수소들이 막 질량의 중심을 향해서 뭉쳐지게 돼요. 막. 그러니 전체는 구의 형태, 가장 공평한 형태일 테니까 구의 형태에서 쭉 뭉쳐지면서 질량의 중심으로 뭉쳐져요.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죠. 충돌이 많아지게 되죠. 그럼 아까 충돌하게 되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었죠. 맞나요? 강한 핵력이 발동될 수가 있고 부딪히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소와 수소가. 그럼 막 와서 압축이 되다가 핵융합이 일어나서 강한 핵으로 뭉쳐지게 되니까, 무거운 핵으로 뭉쳐지게 되니까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핵융합을 하게 됐을 때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막 에너지가 돼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니까 이제 별은 어떻게, 아니, 이 수소의 덩어리는 어떻게 돼요? 아유, 들켰네요. 이게 별이에요. 예. 이게 별인데, 이 덩어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훅 커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쫙 압축을 했다가 핵융합 때문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니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이라고 불러주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됐다가 이제 더 멀어졌으니까 이제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는 거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훅 뭉쳐졌다가 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융합되는 힘과, 그래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힘이에요. 핵융합되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힘과 수축하려는 힘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훅 뭉쳐지다가 다시 훅 커지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자꾸 더 무거운 핵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뭉쳐지면서. 탄소 6개짜리입니다. 산소 플러스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8개짜리, 네온 10개짜리, 이런 것들을 계속 뭉쳐지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빛을 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전부 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재미없죠? 조금만 더 참아봐요. 네, 재밌을 수도 있어요. 막 뭉쳐지다가 가장 안정한 형태의 원자 핵이 돼요. 안정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좀 여러분들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안정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안정하다는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예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막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막 변해가다가 철이 됩니다. 철. 그 강도와 경도가 좋은 그 철의 원자핵이 딱 되고 나면 이제는 쉽사리 변하지 않아요. 굉장히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쫙 더 계속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줘도 쉽게 변하지 않고 그냥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뭉쳐지고 그냥 그 철로 있어요. 그래서 꽉 압축이 되다가 뭉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참으면 안 되는데. 물이에요. 10도의 물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냥 물이에요. 막 가열해져요. 20도, 30도, 40도, 50도 계속 끝없이 온도는 높아지지만 겉으로 볼 땐 뭐예요? 그냥 물이에요. 이 물의 온도를 손을 집어넣어서 온도를 갖다 재기 전까지는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가 이렇게 됩니까? 99도까지. 99도까지 계속 봐도 변화가 없어요. 계속 철이에요. 그러다가 1도만큼이 더 올라갔어요. 10도에서 11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하고 99도에서 100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만큼의 에너지를 더 집어넣었더니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듯이. 철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는데 조금 더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이젠 못 참아. 그러더니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빵 하고 크게 터져버리는 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 굉장히 커다란 폭발이기 때문에 이 입자들끼리 지들끼리 막 부딪힙니다. 그냥 막 부딪히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입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원자 핵들을.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재미난 얘기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원래 근데 표정들이 이러신 거죠? 원래 되게 즐거워하시는 표정인 거죠?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탄소 생명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골격체들, 우리한테 들어가 있는 이런 기본적인 분자들, 생명현상에 꼭 필요한 입자들은 탄소가 중심이에요. 탄소화합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높은 열과 높은 압력으로 가열해주면 뭐가 됩니까?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가마솥에 집어넣고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으로 계속 끓여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사람을 가마솥에 집어넣고 다이아몬드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에 살짝 흥미가 있군요. 여기에. 사람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매장하거나 혹은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갖다가 꽉 압축해서 끓이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사람 주먹만한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굳이 뭐 매장할 필요 없이 그냥 식탁에다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어머니. 그 다음번 아버지는 좀 더 무거우신 분이셨다면은 조금 더 큰 덩어리로 아버지. 그래서 크기를 보고 색깔을 보면은 누군지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탄소요.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냈던 원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수소와 헬륨밖에 없어요. 탄소는 누가 만든다고요?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예전에 다 뭐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탄소. 여러분들을 구성하는 탄소는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별.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별이었었어요. 재밌죠, 그죠? 정말이에요. 별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제 아들이 들었었는데, 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간혹 가다가 1970년대 얘기가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아들은 그때는 나는 별이었었기 때문에 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로 별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별이었었어. 별이었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자식이 돈이 좀 많으면 나는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어. 이런 거요. 그 사람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데 드는 돈이 한 2억 8천이래요. 그러니까 2억 8천만 원 정도를 주면은 다이아몬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의 실제 값어치는 뭐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돈 때문에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 별이었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모두가 다 별이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별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건 아닌가요? 별 보는 거 좋아하죠. 예전 향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내가 저 속에 있었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별이. 그런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은 거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될 때 양수가 뱃속에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생명체는 어디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바다에서.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양수의 성분이 바닷물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놀랍죠? 그럼 여자분들은 원래 처음에는 뭐였어요? 별. 그러다 지금은요. 사람. 아이를 갖게 되면 바다가 되는 거죠. 나름 재밌을 줄 알았어요. 우와,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원소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입자들이. 수소, 헬륨, 그것보다 하나가 더 플러스가 많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리튬, 그리고는요. 리튬보다 하나 더 많으면요. 베릴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요거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주의 핵융합.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요. 요 밑에서부터는 누가 만든다고요? 별요, 별. 해보세요. 별요. 예, 별입니다. 어디까지요? 철까지. 철보다 무거운 건 누가 만든다고요? 별의 폭발, 초신성 폭발이요. 이게 이 얘기까지 하면 되게 감수성 돋는다 그럴까 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별이 진짜 오래 살아요.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오래 살지만 그렇게 오래 살아봐야 만들 수 있는 것은 철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별이 한 방에 죽을 때 한 방에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는 동안에 만드는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죽으면서 한 방에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들어낸다고요. 살아있는 거는 긴 시간 동안은 별로 못 만드는데 철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죽으면서 한 방에 별로 감흥은 없잖아요. 그죠? 이공계인 거죠. 그죠? 이런 감수성은 지식 채널을 검색해 보시면 원소의 기원이라는 지식 채널 아시죠? 3분 동안 나오는 제가 했던 얘기가 화면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 배경음악이 굉장히 웅장하고 좋아요. 한 번쯤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주가 생겨나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빅뱅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가 누구라고요? 쿼크와 렙톤인데 그 쿼크 중에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뭉쳐서 뭘 만든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 이것들이 부딪히면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 이것들이 주변에 있는 전자를 흡수해서 원자를 형성하고 원자끼리 뭉쳐서 별이 되는데 그 별이 숨을 쉬면서 핵융합, 이거 핵융합 뭉쳐지고 핵융합하고 확 핵융합 확 이걸 하면서 어디까지 만든다 그랬습니까? 철까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참을 수 없을 때 확 압축됐어요.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식어요. 그러다가 압축되고 완전히 응축됐다가 한 방에 빵 터지면서 뭐가 되는 거였어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더 무거운 입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이런 겁니다. 이때 그래서 우주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원자핵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우주가 만든 것은 수소와 헬륨까지지만 별이 만드는 거 리튬, 베릴륨, 붕소입니다.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게 저희가 공부할 때는 불소였지만 이제 불소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일본 말이라고 없애고 이제 플로린이 됐어요. 플로린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요. 나트륨입니다. 얘는요. 마그네슘이에요. 적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면은요. 끝말잇기 할 때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자로 끝났을 때 나트륨 하면은 륨자로 시작하는 건 없거든요. 다 보면 그래요. 마그네슘. 이 친구는요. 알루미늄.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요. 규소인데 규소라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실리콘이라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리콘. 그리고는요.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여기까지가 원자 번호 20번까지예요. 원자 번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2개짜리, 플러스 2짜리, 3짜리,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지금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적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뒤에 가면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수, 해, 리베,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크. 그냥 이렇게입니다. 예전에도 이거 한번 외우셨었죠? 학교 다니실 때. 그거 기억나시면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수해, 리베,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크.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외울래.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순서대로 쭉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원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9페이지 문제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솔직한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제가 해드렸던 재미난 얘기는 재미있었나요? 저는 91학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시 이 얘기는 재미가 있었나요? 그럼 이쯤에서 약간 좀 달리 제가 해드리는 모든 재미난 얘기들은 교과 과정 얘기입니다. 그 교과 과정 바깥에 있는 재미난 얘기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얘기들은 시험에는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알아두면은 이것을 연상할 때는 도움이 될 법한 얘기들을 전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재미난 얘기를 듣다가 재미를 느끼시면은 빙고, 재미가 없어도 꾸역꾸역 참고 들어주세요.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다이아몬드 얘기하고 막 이럴 때 되게 재밌어 하실 줄 알았어요. 특히 애기들한테는 요 얘기가 되게 잘 먹히거든요. 그 대학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우리는 예전에 별이었어. 이 얘기를 하면 막 애들이 막 우와, 막 와 감성 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는 예전에 별이었어요. 그렇지, 별이지. 저의 목표는 우리가 수업을 종강하기 전까지 정말로 박장돼서 한번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온 감동 한번 뭐 이런 어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숨 한번 크게 쉬시고요. 옆에 페이지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보면서 답하시는 겁니다. 빅뱅 이후 원자의 생성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라가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셔야 되는 겁니까? 기본 입자. 어디 있나요? 기본 입자.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다르죠, 느낌이. 기본 입자 어디 있습니까? 쿼크와 렙톤,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쿼크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한다 그랬나요? 업 쿼크 2개에 다운 쿼크 하나, 혹은 업 하나에 다운 2개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든다 그랬죠. 찾아보세요. 자, 라에 있네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한다 그랬나요? 이것들이 뭉쳐지고 뭉쳐지면서 원자 핵을 형성한다 그랬죠. 어디 있나요? 헬륨의 원자 핵의 생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원자 핵을 만든 다음에 이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전자를 수집해서 중성 원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중성 원자 어디 있나요? 다에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는 그래요. 그럼 중성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것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별을 만들어내는 거고, 별의 핵융합을 통해서 뭘 만든다고요? 탄소나 질소, 산소와 같이 더 무거운 원자핵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핵융합을 통해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핵융합을 하고 있는 별은 누가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이 지금 별의 가장 기본적인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지금 핵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원자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수소들이 뭉쳐서 헬륨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태양이 꽤 오래 더 살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자, 그 밑에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소나 헬륨은 우주가 생겨날 때 만들어지지만 그 외에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누가요? 별의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힘드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들의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요. 이 이름을 붙이고 나서 일일이 쓰다 보니까 언어가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호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어떤 종류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게 됩니다. 숨 한번 크게 쉬시고요. 요 단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자는 뭡니까? 원자, 분자, 입자 다 뭘로 끝나고 있나요? 자자로 끝나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원자, 분자 이런 것들, 자자로 끝나는 것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수소 원자는 몇 개가 있나요? 수소 원자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같이 성질이 어때요? 같죠? 몇 종류의 입자인 거예요? 한 종류. 그래서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는 이런 종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원자는 뭐라고요? 실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 원소는요? 그것들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류. 그럼 이거 보세요. 괜찮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요 밑에 쓰는 숫자는 이 속에 몇 개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H2O라고 썼습니다. 몇 개의 원자가 있는 거예요? 3개의 원자가 있고 몇 종류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2종류의 원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시나요? 네. 그래서 원자, 원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다양한 원소들을 표시하는 방식을 사람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적어놨던 그런 원소의 기호, 여기까지 하고 쉴 거니까 조금만 기운 내세요. 제가 재미난 얘기하는 것보다는 쉬는 게 훨씬 더 기운 나는 거죠. 저 91학번이에요. 고개를 끄덕이고. 자, 아까 우리 어떻게 적었었습니까? 수소는 하이드로젠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영문 이니셜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헬리움, 이렇게, 리튬,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에서부터 비롯되는 이니셜로 그 원소 기호를 만들어준 거예요. 원소 기호입니다. 수소, 헬륨, 리튬, 혹은 억시전이니까 산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이트로젠이니까 질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 기호를 적어줘요. 자, 이때 이 원소 기호를 적어주면 그 원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개의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적어줍니다. 양성자의 종류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원소의 종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라고 대각선 왼쪽 아래에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성자의 개수가 들어가요. 그럼 산소가 원자 번호 8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양성자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8개. 이렇게 되고요. 질소는 7이라고 적었습니다. 양성자 몇 개 있다고요? 7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양성자의 개수가 중요한가 라고 얘기하면은 양성자는 플러스의 개수이기 때문에 몇 개의 전자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를. 자, 이때 양성자끼리만은 절대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입자들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잡아당긴다 그랬어요? 밀쳐낸다 그랬어요? 밀쳐내서 뭉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뭉쳐지게 하려면은 강한 능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양성자가 하나가 있어요. 또 양성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전기의 반발력은 하나가 있고 강한 핵력, 이것들끼리 잡아당겨주는 힘도 하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불안정해요. 쉽게 튕겨나가는데 여기 중성자를 하나를 더 붙여요. 그럼 전기적인 반발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강한 핵력은 지금 3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발력 하나인데 강한 핵력 3개가 됐죠. 여기다가 중성자를 하나 더 붙여요. 그럼 강한 핵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발력은 하나인데. 그럼 굉장히 촘촘하게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지면 원자의 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를 왼쪽 아래다 적어주고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쳐서 질량수라고 불러주는데 그 질량수를 왼쪽 위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친구는 양성자는 몇 개를 가지고 있고요? 6개. 중성자는 몇 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질량 수가 얼마짜리예요? 12개짜리다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만하죠? 별거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덧붙일 때 여기다가는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갖다가 적어줍니다. 지금은 뭐 필요 없을 때는 안 적어요. 생략도 있으면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양성자 몇 개요? 양성자. 빨리 대답하면 빨리 쉴게요. 양성자 12개. 빨리 쉬고 싶어서. 중성자 12개. 그래서 질량수 24. 가지고 있는 전기의 총량은 플러스 2분량의 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 그래서 몇 개예요? 플러스 몇 개 있다고요? 플러스 양성자 몇 개 있다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12개. 근데 총 합이 지금 얼만큼만 남았어요? 플러스 2가 남았으니 마이너스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개. 얘는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또 해볼까요? 싫어도 하셔야 돼요. 자, 양성자 몇 개 있나요? 11개. 중성자 몇 개 있습니까? 12개. 질량수 얼마예요? 23. 가지고 있는 전개량은 플러스 1분량.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예. 이때 이렇게 전기를 지니고 있는 입자, 전기를 지니고 있는 입자는 이온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전기를 지니고 있는 질량 덩어리가 이온입니다. 예.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들을 갖다가 이제 정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성자와 중성자들은 굉장히 무겁지만 전자는 굉장히 가볍고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는 이렇다라는 것이 이제 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렇구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 기호까지 정돈하시면 좋겠고요. 잠깐 쉬고 동위원소를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실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이 파트는 초기에 우리 공무원 과학이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이 파트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2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여기서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과학의 난도가 살짝씩 높아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조금씩.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었던 이 파트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조금 난도가 좀 있을 거라서 그 부분까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잠깐 쉬고 수업 계속 할게요.